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리더인가 입니다. 저자는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살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서 연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의 규모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통신업체 다이니 덴덴을 연매출 50조 원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폐결핵의 초기 증상인 폐침륜에 걸려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때였죠. 어린 제게는 날마다 어둡고 깊은 죽음의 구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본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는 숙부 2분과 숙모 1분이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했는데도 가족의 병에 감염될까봐 두려워 결핵의 마수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결핵에 걸린 숙부가 몸져 누워있는 별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했죠.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을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감염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동생을 간병했습니다. 저의 형도 결핵이 그렇게 쉬이 옮기는 병은 아닐 거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결국 병에 의연했던 아버지와 형은 감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저에게만 병마가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 누워서 슬금슬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으르르 떨면서 한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웃 아주머니가 책을 한 권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정성껏 숙부를 간병하던 아버지와 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생활하던 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두려워하고 질색하며 피하려고만 했던 저는 덜컥 병마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필름에 촬영된 영상을 영상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 인간의 마음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에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이자 모든 일에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토에 있는 고압 초자 제조업체에 취직한 뒤부터였습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회사는 부도 직전 상태로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에 정면으로 맞붙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비록 더뎠지만 차츰 연구 성과가 나타났고 주위에서도 저의 투지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한 보람 속에서 더욱 연구에 매진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결과물은 점점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나 마침내 저는 파인 세라믹 재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닌 기술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도 아니었고 연구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저를 둘러싼 상황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이 엮어내는 결과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다. 결핵에 걸려서 신음하던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깨달았던 마음의 법칙이 다시 한번 제 삶 위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장을 제 인생을 변함없이 지켜주는 부족처럼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어떤 마음가짐은 복을 불러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은 화를 불러들이는가? 왜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 사업의 크기는 리더가 가진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경영자의 인격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면 기업은 저절로 발전하고 번창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사히 닿길 바랍니다. 거대한 기둥이 심해에 깊숙이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자. 물 밖으로 드러난 기둥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바닷속 어딘가에 박힌 기둥의 뿌리이다. 그 뿌리가 어떤 방향으로 박혀있는지에 따라 수면 위에 드러난 나머지 기둥의 방향이 정해진다. 리더의 자질을 면밀히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관찰해야 한다. 성격과 성향을 고치는 일은 수면 위에 튀어나온 기둥의 방향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억지로 당기거나 밀다가는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 땅에 박힌 기둥의 뿌리를 조금만 틀면 되기 때문이다. 기둥뿌리, 즉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반세기 동안 경영 일선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이다. 답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마음은 곧 사람의 격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인격이라고 부른다. 이 인격은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처럼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물과 햇볕을 받아 자라는 호야처럼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만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터전을 가꾸는 방법은 특별한 방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인생이란 이 마음의 방정식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련하는 과정의 연속임을 증명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혼이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아가 있다. 진아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영역이다. 옛 선현의 깨달음을 담은 수많은 고소에 의하면 선을 수행하다 보면 그 단계가 깊어질수록 무어라 형연할 수 없이 청정하고 무고한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는 고요하고 순수한 행복의 극단이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라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조차 있는 순간 나는 바로 이 경지를 진화에 닿은 상태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한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화를 품고 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서로에게 온전히 닿는 방법은 바로 이 진화의 영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타의 마음이다. 나는 확실한다. 이타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경영의 핵심이고 나아가 만물을 만물로 성립시키는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우주의 온갖 사물과 현상, 즉 삼라만상의 부처가 머물고 있다고 설파한다. 예로부터 모든 종교가 말해왔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의 존재였다. 우주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존재가 온갖 사물과 현상으로 깃들어 단지 모습을 바꿔서 세상에 드러났던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 역시 수없이 쪼개고 또 쪼개고 그러고 나면 결국 진화라는 결정체만 남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진화는 만물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주의 마음과 같은 곳에 존재했다. 그렇다면 우주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는 우주를 형성해온 위대한 의지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이다. 우주에는 만물을 행복으로 이끌어 멈추지 않고 성장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다. 우주가 처음 생성되어 지금까지 발전한 역사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애초에 한 줌의 소립자밖에 없었던 우주는 빅뱅을 계기로 원자를 만들었고 원자는 마침내 결합해서 분자를 생성해왔다. 그리고 분자끼리 결합한 고분자에 DNA가 접착되어 최초의 생물이 생겨나 고등 생물로까지 진화를 거듭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드넓은 우주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혹자는 이를 중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력 덕분에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은 서로를 끝없이 밀고 당기며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주에 이런 힘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얼음에 뒤덮인 죽음의 별이 되었을 것이며 행성 간의 중력이 너무 강해 태양과 너무 가까이 붙었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태양의 맹렬한 화염에 불타 사라졌을 것이다. 호킹 박사는 이러한 우주의 위대한 에너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가 말한 것처럼 우주에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힘이 흐르고 있다. 나는 이를 이타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태초의 우주로부터 움트기 시작한 이 엄청난 에너지는 현실은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바꾸는 힘이 있어 자연스레 좋은 일을 불러들여 그 행위자를 성공으로 인도한다. 무엇이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긍정적인 소망,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은 그 마음에 깊이 동조하고 공감하여 저절로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기심이나 욕망, 그릇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곧장 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라 잠깐만 하고 일단 판단을 보류한 뒤 선악의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고민과 행동 사이에 언제나 완충의 시간을
배치하기 바랍니다. 경영을 하며 적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은 좋은 머리와 풍부한 지식이 아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선악의 규범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선악의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혼에서 출발한다. 앞에서 말했듯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부에는 혼이 있고 그 가장 깊은 핵심에는 진아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사랑과 조화로 가득 찬 맑은 진아를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으며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온갖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쌓아간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혼을 갖고 있으며 그 바깥쪽을 본능이 둘러싸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탯줄이 잘리는 순간부터 입을 열고 폐호흡을 시작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첫 감성은 구원을 요청하는 비통함과 애절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감성만으로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지나면 다시 감성의 한층 바깥쪽에 지성이 뿌리를 내린다. 대충 2살 정도까지 감각과 감정이 충분히 발육되면 그곳에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이 싹트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가장 중심에 있는 진아와 그것을 둘러싼 혼과 그 바깥쪽에 마치 양파 껍질처럼 각각 층을 이룬 본능과 감성 그리고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공이 적용되는 마음의 구조이다. 지난 경험에 비춰볼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판단일수록 그 결정은 순수한 혼에서 나온 것이었다. 혼으로 판단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에 득실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서 오직 선악의 여부만을 판단해 척도로 삼는 일이다. 이는 하늘의 도리에도 꼭 맞는 판단이다. 이러한 규범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 진아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혼을 늘 맑고 단단하게 단련해온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불가해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혹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느 때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조금이라도 혼을 갈고 닦아 마음속의 진아를 맑고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일밖에 없다. 우주의 마음에서 어긋난 진아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게다가 없는 선한 영향을 무한히 끼치려는 우주의 의지를 닮으려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인간 앞에 주어진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의 업무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설령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진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진아에 점차 다가간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합치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며, 그렇게 무한한 힘에 다가감으로써 현실은 서서히 더 나은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나는 경영자가 자신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할 방향성을 다음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조화를 유지하려는 마음. 둘째, 투지를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셋째, 언제 어디서나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인생은 이 세 가지 마음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등식과도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꺼이 감사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 삶이란 참으로 단순하다. 아름다운 마음이 모이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고 추악한 마음이 모이면 괴롭고 외로운 삶이 앞에 놓인다. 당신의 마음속 정원에는 꽃이 몇 송이나 피어 있는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 위에 잡초만 드문드문 나와 있는가? 결국 성공과 명예도, 칭송과 영광도, 좌절과 실패도, 고난과 역경도 모두 하늘이 내린 삶의 조각일 뿐이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반성이다. 겸허한 자세로 하루하루의 행동을 경계하는 자성의 마음과 오만한 행동을 억제하는 극기의 마음을 계속 다지는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끔씩 언행이 들썩거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깔보거나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곤 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향해 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꾸짖기도 한다. 너는 무례한 놈이다 라고 자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내뱉는다.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실성이라도 한 줄 알겠지만 나에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물론 이렇게 자책한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거듭하는 동안 인격은 분명히 달라진다.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마음. 바로 이타의 마음이다. 이타를 동기로 시작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일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가끔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나는 사업을 일으킬 때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그 일이 정말로 인류에 도움이 될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지 먼저 생각한다. 선한 동기라는 확신이 들면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고, 역시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전기통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정말로 선한 마음, 즉 올바르고 순수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라도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고 싶은 탐욕 때문은 아닌가? 행여 한 점이라도 사심은 없는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는 절대로 사심이 없으며 동기는 오로지 선이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새로 통신 사업자에 뛰어든 다른 두 회사에 견줘볼 때 다행히 덴덴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들 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뒤에 우리는 세 회사 중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했다. 지금은 국내 업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통신 사업자로 성장했다. 2010년 나는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재건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 항공의 회장 자리에 취임했다. 그때 내 나이는 80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일에는 어떤 사회적인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선한 동기가 깃들어 있는가? 이윽고 나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는 국가 경제의 부활이었다. 둘째는 남겨진 직원들을 위해서였다. 만약 일본 항공이 재개하지 못하고 끝내 파산한다면 약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직원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였다.
일본 항공이 없어지면 국내 대형 항공사는 단 한 곳밖에 남게 되어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였다. 일본 항공의 재건은 분명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나는 사람이 행해야 될 정의임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부정이라는 그 말을 떠올리며 회장 취임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개혁에 착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파탄난 재정을 회복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역대 최고 수익을 해마다 갱신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말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체득한 마지막 지혜이며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는 한 조각의 진실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위대한 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이 아닐까. 일체유심조, 때론 마음이 전부다. 단 한 톨의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만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가 있다. 위대한 꿈을 품은 리더라면 부디 이 말을 믿기 바란다. 종전 직전에 공습으로 집과 공장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삶과 일의 터전을 모두 잃자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욕을 상실했다. 또한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는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종이 봉투를 만들어 팔자고 제안했다. 인쇄 사업을 했던 우리 집은 종이 봉투도 직접 제조해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부엌칼처럼 큰 날붙이로 대형 종이를 잘라놓으면 고용된 이웃 아주머니들이 그 종이들을 접어서 풀로 붙여 계속 봉투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크기별로 만든 여러 종류의 종이봉투를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 자전거 짐바지에 싣고 온 동네를 돌았다. 평일에는 방과 후에,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종일 동네 과자점 등 상점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시내를 7구역으로 나눠서 하루에 한 구역씩 일주일 단위로 돌기로 했다. 장사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고등학생이 도전한 첫 장사치고는 대성공이었다. 이 시절에 다른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음에도 왜 이 종이봉투 장사만은 유일하게 성공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퍼뜩 짚히는 것이 있었다. 그 전까지 실패했던 모든 일은 나만의 이득과 안위 혹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사심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행한 일들은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아닌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즉 이타심에서 출발한 종이봉투 장사만큼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즉, 그 일에는 선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이 이타심, 즉 따뜻한 배려의 마음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면 어떠한 역경에도 지지 않고 과감히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단단한 열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의지 역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답은 실로 단순하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여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것을 불러낸 우리의 마음이다. 눈앞에 일어난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현재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은 푸념을 흘리거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가 쉽다. 어려운 환경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불행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아 감사한 마음을 다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결국 쉬운 길을 택한다. 상사를 욕하고 동료를 비웃고 회사를 탓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언행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심지어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불운과 좌절을 겪었다. 하늘을 저주하고 땅에다 욕설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해대며 현실을 비관할 때는 어느 것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으면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인생의 흐름은 어느새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재난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또는 바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담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어지간히 정신수양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불만이 싹터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찰 것이다. 어느새 마음은 원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꽉 차 터질 듯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뭐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척척 일이 진행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날까? 그렇지 않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순식간에 탐욕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즉,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란 어려운 법이다. 조직의 경영도 마찬가지다.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실은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한 가혹한 환경과 힘든 상황이 조직력을 다지고 직원들의 성공에 대한 의지를 되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탄하고 원망하며 넋두리를 내뱉는 대신에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직원들도 덩달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감사한 마음과 산뜻한 기분으로 앞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경영자라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느 때라도 감사하게 여기자. 이 문장을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 어떤 일을 겪어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항복의 마음을 준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이는 실로 단순한 인생의 진리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부모가 아이에게 일러주는 일도 없다.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알려준다. 재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는지에 따라 재난과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삶의 크고 작은 액난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재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쳐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아, 이 정도 상처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잖아. 설사 큰 병이 걸렸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 정도인 게 어디야. 수술만으로 나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업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큰 재난을 만났든 작은 재난을 만났든 아무튼 이로 인해 하나의 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도저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이성을 사용해서 업이 사라졌으니 정말 기쁜 일이야. 이렇게 마음에 일러주면 된다. 재난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라.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다. 첫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것. 둘째, 그 마음을 말로 읊조려 겉으로 드러내고 귀로 들을 것. 그다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내가, 게다가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내가 경영의 세계에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서 항상 그것을 입 밖으로 낸 덕분일지도 모른다. 석가모니가 수행의 길을 설파한 교리인 육바람일에는 6가지 덕목이 나온다. 그 가운데 정진이 있다. 어떤 일에도 정성을 다해 매진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갈고 닦는 길이라고 석가모니는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굳이 좌선을 하거나 산에 들어가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을 필요는 없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몰입하면 된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진지하게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정신 수양이다. 내가 날마다 남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경영에 대한 그런 책 내용인 줄 알았는데 쭉 보니까 그 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기고 그리고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